안녕하십니까,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가마쿠라의 중세 일본 인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마쿠라라는 곳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무가 정권의 첫 번째 정권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그 이전까지의 귀족 정권을 타도하고 소위 얘기하는 공가를 타도하고 이제 무가들이 집권을 해서 수립한 최초의 막부가 되겠는데, 이 가마쿠라 지역은 지금도 일본의 유수의 관광지입니다. 동경에서 출발하면은 전철을 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에, 위치를 보면 이제 여기가 동경이고요. 요 지역이 여기가 가마쿠라입니다. 요 전철을 타고 쭉 가는데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한 2시간 정도.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요 부분이 이제 이 가마쿠라 지역인데, 이 가마쿠라의 바다, 이 해안선 지역에서 인골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동경에서 이제 가마쿠라까지 가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차를 타고 가실 텐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갔다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마 이게 지금도 있을 텐데, 이 가마쿠라 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전철을 타고 동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가마쿠라까지 거리가 좀 되긴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타셔야 됩니다. 그때 제 기억에 가면 이제 가마쿠라까지 직접 가죠. 뭐 경치가 좋습니다. 이 전철 자체가 바닷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이 가마쿠라라는 도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도시 자체가 무가 정권이 원래 있었던 데잖아요. 이 공가를 타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귀족을 타도하고 수립한 무가 정권들이 최초의 무가 정권 막부가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가본 분위기가 여타 좀 오래된 고대 도시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아스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많이 틀려요. 에도하고도 분위기가 틀립니다. 에도는, 그러니까 동경은 좀 뭐 지금 아직도 굉장히 현대 도시로 바뀐 것도 있지만은 도시 자체가 이미 그 에도 시대에도 이 조닌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도시민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지는 않았는지 도시 자체가 가보면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무가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그 무인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도시 분위기 자체가. 그 나라나 아니면은 그 아스카나 이런 데는 가보면은 굉장히 고대 도시잖아요. 거기하고 분위기가 또 다르고요. 여기는 상당히 좀 이색적인 도시라고 많이 느낍니다. 가보면 평범한 도시예요. 도시고 곳곳에 이제 옛날 그 절들이 좀 흩어져 있고 관광지로서 나름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좀 손이 덜 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낍니다. 가보면은요. 이건 뭐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시겠죠. 유명한 일본 소개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 가마쿠라 대불이라고 하는데 꽤 크게 만들었습니다. 가보면 한번 볼만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미나모토 요리토모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마쿠라 막부의 개창자예요. 개창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도 막부로 치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묘인데 아주 조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도 되는 사람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의 개창자는 조촐합니다. 가서 보면은 무인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도시를 가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이제 유이가 하마 유적이라는 건데, 이 하마라는 게 지난번에 도이가 하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영어로 치면 비치죠, 비치. 바닷가란 뜻입니다. 시사이드. 시사이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해변이에요, 해변. 해변인데, 이 가마쿠라 해변 공원이라고 그 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1995년부터 97년 사이에 여기서 이제 발굴조사 뭔가 있으니까 이제 발굴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골이 나왔습니다. 약 4,000개 채 정도.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인골들은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냐면 일본의 의과대학 중에 세인트 마리아나 의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다 이분들은 다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보존이 되어 있고 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인골이 나오기 힘든 시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가 됐던 믿어졌던 시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나 이럴 때 인골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선 시대는 회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뭐 뼈가 많이 나오지만 고려 시대는 뼈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건 이제 화장의 영향, 불교에 의한 화장의 영향이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인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일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조몽하고 야요이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뭐 인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로.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시대가 이제, 뭐 신석기, 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이르게는 뭐 원삼국 시대까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우리나라 솔직히 뼈가 거의 없잖아요. 뼈 거의 뭐 예안리나 늑도나 이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경산 임당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인골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조목야의 시대 인골은 정말로 많아요. 많은데 여기 이제 고분 시대도 인골이 좀 있고요. 고분 시대도. 근데 시대가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마쿠라 시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인골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데 이때 여기서 4,000개체가 나오면서 이 시대에 요게 이제 시대가 언제냐면 14세기에서 15세기 정도에 걸친 시대라고 이제 추정을 하니까 가마쿠라 막부 후기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시대의 초기거나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망한 후까지 걸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시대에 걸쳐 있는 인골로서 4,000개체가 나왔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인트 마리아나 의대라는데, 성마리아나 의대라는데 모셔다 두고, 이분들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갖고 중세 일본인의 여러 가지 체질적 특성이라든가 병리학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연구가 지금 꽤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4,000개체 정도 되면 뭐 굉장한 거죠. 저희가 조선시대 회강묘에서 이렇게 출토되는 인고를 저희가 와서 저희 이제 학교에 모셔다 둔 분들의 숫자가 조선시대 그 인고의 숫자가 200개체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런 어떤 컬렉션으로도 그 모셔다 둔 분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로도 어, 말하자면 인류학적 논문이 산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4,000개체 같으면 뭐 대단한 거죠. 이건 통계를 해도 믿을 만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회강매에서 나온 그 출퇴되었던 분들 저희가 모시고 있는 이런 조선시대 인구 같은 경우에 아직 숫자가 조금 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개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골이 그렇게 썩 잘 보존되는 나라도 아니고 또 인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봐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이 뼈를 실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 당시에 이제 발굴 사진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도이가하마 유적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도이가하마 유적을 저희가 실견했을 때가 일본 고병리학회에 저희가 참가하면서 거기서 실견을 한 거거든요. 도이가하마 유적을. 근데 그때 그 학회에서 말하자면은 특별 워크숍을 해서 이 유이가하마에서 있었던 발굴된 인고를 실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 유이가하마 인고를 직접 봤는데 이게 그 나왔을 때 벌써 이렇게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왕창 다 이렇게 집단 매장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이유가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 집단 매장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쟁에 패한 사람을 갖다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이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잘 모셔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인골 그 출토되는 그 분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무덤 안에 이렇게 잘 모셔져서 매장이 곱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급하게 묻은 흔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전염병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에 진 사람들을 갖다 그냥 묻어버렸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골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데 여기 요 보이시죠? 이 칼자국입니다. 칼자국. 아주 날카로운 칼에 의해 가지고 베인 자국이죠. 여기도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칼자국. 베인 자국이요. 그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여기는 뭐 칼인지 도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하나 절단이 났죠. 이 인골의 한쪽 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중세시대나 이런 인골을 보면은 이렇게 전쟁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인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야요이 시대 인골 중에서도요, 야요이 시대 인골에서도 막 이렇게 화살을 맞거나 이런 인골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골을 조사를 해보면 일단 조선시대 인골에는 이런 식으로 막 칼 맞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인골 조사를 해보면. 뭐, 물론 뭐 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회광매에 묻히신 분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 어떤 골절 흔적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곱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곱게 이제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그에 말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에 대한 자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상의 흔적이 나온 인골들이 많이 나왔던 게 저는 실견을 못했는데 옛날에 그 진주성에서 돌아가신 임진왜란때 돌아가신 분들의 인골이 나왔을 때 거기서 그런 흔적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칼의 흔적이 있는 거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 봤습니다. 한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술 논문을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16세기의 시전에 있는 그 배수로 있죠, 배수로. 배수로에서 인골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런 흔적을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이 논문이 한울 문화재연구소 그렇죠? 예, 한울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고를 했죠 이때. 그런데 요 이제 인골이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뭐 명백히 아주 날카로운 거여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머리가 뭔가 날카로운 샵 엣지드 툴에 의해서 웨이폰에 의해서 잘린 흔적이 이렇게 있는 분이 배수구에서 저렇게 발견됐을까 하는 거는 참 의문이에요. 조선시대 이 지역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막연한 추정만은 할 뿐이었고 이유를 쉽게 추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예이고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 인권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칼이나 이런 뭐 이렇게
상처를 칼이나 이런 날카로운 그 무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인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물론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이런 시대 인골 같은 경우 거의 발견이 좀 많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뭐 그런 어떤 옛날 그 삼국시대나 이런 인골을 좀 많이 발견 뭐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뭐 앞으로 나올까 싶기도 한데 많이 발견하는 시대가 되면 좀 달라질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일본하고 비교하면 이런 어떤 날카로운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사망한 흔적을 일본의 경우에 우리보다는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역사적인 그 팩트 자체도 좀 그런 걸 많이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시대 이후로 막부가 계속 교체되고 전국시대 들어가고 사람들이 계속 죽었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부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려 시대 이후에 이렇게 일본처럼 그렇게 내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보다는 우리 조상님들이 훨씬 좀 말하자면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험하게 막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모시고 있는 그 조선시대에 돌아가신 분들의 인고를 그 스켈레탈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뭐 비슷한 시기에 에도 시대 인골이라든가 가마쿠라 시대 인골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쪽에서 또 수집해 놓은 인골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연구를 해갖고 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야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좀 많이 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마쿠라 그 제가 방문한 지역 그 도시의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거기가 이제 유이가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가마쿠라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면서 제 했던 강의를 한 번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강의를 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